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시리아 알레포에서 휴전이 끝나고 전투가 재개된 것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이날 라브로프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시리아 내전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문가들이 알레포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케리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지난주 휴전 뒤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 전투기들에 의한 알레포 공습 재개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휴전 기간 러시아와 시리아가 유엔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레포 봉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라브로프 장관은 케리 장관에게 미국은 시리아에서 온건파 반군단체와 테러 분자들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전했습니다. 이라크군이 서부 안바르주 루투바 지역에서 오늘로 사흘째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곳은 이라크군이 ISIL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모술에서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루투바 지역에서의 전투는 ISIL이 모술 탈환 전투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존 도리언 국제연합군 대변인은 루투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군은 이 과정에서 ISIL 수송 차량에 공습을 가하는 등 이라크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터키 경찰이 지난 7월 실패한 쿠데타 이후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수감자 고문에 이용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가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는 터키 경찰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13건의 고문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고문 유형으로는 구타와 수면 박탈, 성폭행, 살해 위협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단체의 휴 윌리엄슨 유럽 중앙아시아 담당관은 터키 정부가 고문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학대하도록 사법당국에 백지 수표를 줬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주 중국에 이어 오늘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흘 일정의 일본 방문 중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농업 분야 투자를 위한 4,800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또 2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협정도 체결할 전망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아베 총리는 중국에 대응해 자위대의 무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두 정상 간 회담에서는 지역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석유 수입을 남중국해 무역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늘 남부 플로리다주 유세에 나섭니다. 경합지로 분류되는 플로리다주는 이번 선거에서 당락에 큰 역할을 할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약 4%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미 지난 23일부터 플로리다주 유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어제 템파에서 자신은 플로리다주뿐 아니라 전국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 하루 동북부 뉴햄프셔주에서 유세를 갖고 트럼프 후보가 미국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파키스탄 서남부 퀘타시의 경찰 훈련소에 어제 중무장을 한 자살 폭파범들이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 61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무장단체 라시카르 에 장비 알 알라미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격범들은 여러 명을 인질로 잡고 대치했으며 이어 현장을 포위하고 내부로 진입한 파키스탄군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25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디트라니 전 미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외무성 관리들을 만나 과거 육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 이행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These were exploratory discussions that really focused on going back, the willingness.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북중 간 국경 문제 논의를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여파로 북한 고려항공이 현재 취항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북한 함경북도 수해복구 사업에 47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오후에는 1.5에서 3m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외교를 관장하는 중국 외교부 류전민 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북측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24일 방북과 관련해 북중 간 국경 문제 논의를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류 부부장의 북한 방문과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이번 방북은 중국과 북한 간 국경 문제 논의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중국이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 하에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엄격한 이행을 일관되게 견지해왔으며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신규 안보리 결의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표명해온 만큼 이번 류전민 부부장의 방북도 이 같은 입장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류 부부장이 방북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과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북측에 전달해야 한다는 우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23일 류 부부장의 방북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며 중국 외교부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류전민 부부장이 24일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 공식적인 명목은 북중 간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 참석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 8일로 다가왔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등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국면이란 점에서 단순한 방북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류전민 부부장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외교를 관장하는 중국 차관급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류 부부장이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 제재 입장을 북측에 전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북 제재 관련해서 교류하고 협력하고 제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5차 핵실험 이후에 제재안이 이제 지금 미국하고 국제사회에서 지금 올라가 있는,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중국하고 북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좀 할 것으로 보여져요. 또한 류 부부장이 이번에 북한의 입장을 듣고 추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양자 간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오래전부터 북중 관계와 북핵 문제를 분리 대응해온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동덕여대 중국학과 이동률 교수의 분석입니다. 비핵화라는 원칙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제재도 하고 동참하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북중 관계까지 전면적으로 나쁘게 가져가고 싶지는 않다. 중국은 중국 나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나 미국의 기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를 거예요. 이와 관련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류전민 부부장이 북핵 담당이 아닌 만큼 북핵 문제를 깊게 다루진 않겠지만 대북 제재 면에선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는 시위성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북한을 방문 중인 류전민 부부장은 25일 중국군의 6.25 한국전쟁 참전 66주년을 맞아 평양에 있는 북중 의탑에 화환을 바쳤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중의탑은 북한과 중국의 혈맹을 상징하는 것으로 북한이 지난 1959년 중국군의 한국전 참전을 기념해 건축했습니다. 류전민 부부장은 27일까지 북한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전직 관리들이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과의 최근 말레이시아 회동에서 이 과거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거론하면서 핵무기 개발이 자의적 목적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백성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이번 접촉에서 북한이 2005년 육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갈 의지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These were exploratory discussions that really focused on going back, the willingness on the part of the DPRK to go back to the September 19, 2005.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24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탐색적 대화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비핵화 그리고 북한과의 보다 정상적 관계 수립 절차를 담은 포괄적 합의였던 만큼 북한 대표들과 성명 문구를 되짚어가며 이행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회동에는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 외에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와 리언 시걸 사회과학원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이 미국 측 대표로 참가해 북한의 한성열 외무성 부상과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를 만났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미국 측 인사들이 북한 측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 발사 중단, 긴장 완화 필요성 등에 대해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화에선 그런 방향을 검토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타협점을 찾는 데 무게를 뒀던 만큼 보다 구체적 논의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 대표들이 안보 관련 우려를 표명하면서 특히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을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이에 대한 억제력 확보 차원이라는 오래된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번 회동의 성격을 민간 차원의 트랙 2 접촉으로 규정했습니다. These were unofficial discussions, and it was done in a friendly atmosphere. It was very candid on both side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미국 인사들이 북한에 제안할 목록을 갖고 있었지만 미국의 정부 부처들과 이에 대해 사전 협의하거나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회동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은 개입하지 않았고 전직 관리들이 정부의 메시지를 들고 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또 미국 정부가 이번 회동에 대한 공식 보고를 요청하진 않았지만 참석자들이 정부 내 인맥을 통해 접촉 결과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번 회동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관여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하면서 한때 북한 문제에 관여했던 전직 관리 출신 학자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북한 측과 마주 앉은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어 반관 반민이나 민간 대화에서 중요한 점은 마주 앉아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지를 탐색해보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며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접촉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주장과 달리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북한에 전달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런 대화에서 무엇이 성과인지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지만 양측이 매우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필요와 요구 사안을 들은 뒤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는 없는지 알아보려는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주 말레이시아 회동에 민간 차원인 트랙 2 접촉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사적인 외교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We did not discuss the details of our private diplomatic conversations. We remain open to dialogue with the DPRK.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목표 아래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도발을 자제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애덤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필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의 증액을 한국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우위 방위 태세 지시의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며 필수적인 대응 전력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국방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방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물론 국지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며 필수 전력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 7,124억 원, 미화로 약 6억 2천만 달러의 증액을 건의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 위협이 지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보 현실에서 흔들림 없는 국방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방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방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 3,34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가중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과 지난 18일 북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한 삼축체계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긴 2020년대 초에 완료키로 했습니다. 국방부의 추가 국방예산 요청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행한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능력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 따라 대응무기 체계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을 집중 보강해 대북 우위의 방위 태세를 갖추라고 한 지시의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능력,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능력 등 북핵 위협에 맞선 삼축체계의 핵심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국방부가 추가로 요청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면 내년 한국 국방 예산은 41조 원, 미화로 36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예산이 증액되면 북한의 군사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정찰 위성의 임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1기 추가 도입, 공대지 유도 미사일 타우러스 90발 추가 확보 등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의 외교 자문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압박을 시사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아직 북한에 고통을 주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인데요. 또 클린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북한에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의 외교 자문이 밝혔습니다. 클린턴의 외교 자문인 로라 로젠버거 씨는 지난 2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후보는 북한의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They so far have been sanctioned, but not to a degree that has really inflicted pain. And we need to make sure that North Korea understands that its own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는 북한에 실제로 고통을 주는 수준이 아니었으며 북한은 핵 포기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로젠버거 자문은 이를 위해서 중국 또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추가 압박을 가하도록 미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also may mean doing some things that China may not like. She believes we need to take a look at our defense posture, make sure that we have 로젠버거 자문은 미국이 중국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며 클린턴 후보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모든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방위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으려면 중국은 북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젠버거 자문은 또 클린턴 후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의 속도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과 동맹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확보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클린턴 후보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센버거 자문은 특히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ivot to Asia is something that she, felt was a really big accomplishment of her time as secretary, and that's something that she would absolutely continue as president. For her, the pivot was not a 클린턴 one-time 후보는 move. 오바마 행정부 국무장관 재임 기간 중 큰 업적의 하나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꼽고 있으며 이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자문역인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국장은 21일 뉴욕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한반도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플린 자문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후보가 지금까지 밝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철수, 한국의 핵무장 허용 등의 발언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플린 자문은 트럼프 후보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지만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린 자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핵 능력을 축적할 뿐 줄이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 능력 제거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현재 취항하는 곳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각국이 입항 제한 조치를 잇따라 내린 탓으로 분석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통해 북한 고려항공의 쿠웨이트 노선 운항 중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They have recently taken steps to curb flights and to make sure that revenues from workers are not sustaining an illegal. 케리 장관은 이날 쿠웨이트 외무장관과의 양자회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웨이트가 최근 북한 항공기의 입항을 막고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통한 수익이 불법적인 북한 정권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는 고려항공이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취항하던 세 나라 중 한 곳으로 가장 거리가 먼 취항지로 꼽혀왔습니다. 통상 월 1회 운영되던 이 노선은 주로 중동 지역의 북한 노동자들을 수송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웨이트에 앞서 파키스탄 정부도 지난 7월부터 고려항공에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BOE에 밝힌 바 있습니다. 고려항공 쿠웨이트 시티행 여객기는 중간 급유를 목적으로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경유지로 이용했는데 파키스탄 민간항공국 관계자는 당시 조치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인 8월 고려항공은 중국 북서부의 우르무치를 경유해 쿠웨이트로 향했지만 결국 쿠웨이트마저 입항을 막는 바람에 현재 이 노선은 폐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고려항공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는 2270호가 채택된 이후 각국의 입항 금지 등의 조치로 하늘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태국 정부가 강요회의를 통해 대북결의 2270호를 승인하면서 북한의 여객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고려항공이 먼저 운항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몇 년간 운영되던 방콕 노선은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고려항공이 이착륙하는 나라는 기존 5개에서 중국과 러시아 단 2개 나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5월 독자 제재를 통해 고려항공의 회원국 상공 통과와 이착륙 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려항공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취항하진 않고 있지만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고려항공에 취해진 실질적인 조치로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안보리 이행보고서에 북한 국적기의 영공 통과와 이착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채택된 2270호에는 북한 항공기가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대북 제재 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유엔 회원국 상공을 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일 현재 안보리가 공개한 이행보고서 제출 59개국 가운데 이 내용을 명시한 나라는 일본과 터키, 폴란드, 스위스, 라트비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입니다. 이 중 카자흐스탄은 고려항공이 우르무치를 경유해 쿠웨이트로 향할 때 영공을 통과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쿠웨이트행 JS161편과 돌아오는 JS162편은 카자흐스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BOA는 카자흐스탄 외교부에 지난 8월 고려항공에 대한 비행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진 못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스웨덴 정부가 북한 함경북도 수해복구 사업에 47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재민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장소 마련과 식수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24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서 스웨덴 정부가 최근 함경북도 수재민들을 위해 400만 스웨덴 크로나, 미화로 47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자금은 스웨덴 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사의 수해복구 사업에 지원되며 특히 함경북도 이재민들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주고 깨끗한 물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수재민들에게 비누와 치약, 화장지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임시 화장실을 세워주며 타가소와 유치원에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해주는 등 식수와 위생사업 전반에 자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함경북도 수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1,520만 스위스 프랑, 미화 1,5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으로 조선적십자회와 협력해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운군 등 6개 지역 수재민 2만 8천 명을 1년 동안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스웨덴 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사의 대북지원 사업에 94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또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대북 사업에 64만 5천 달러를 지원해 취약계층의 영양을 지원하고 식수와 위생, 보건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의 대북 사업에 5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함경남도에서 식수 위생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스웨덴 정부가 올해 대북구호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총 26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북구호 사업에 390만 달러를 지원한 것에 비해 30%가량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난해 스웨덴 정부의 지원을 받은 단체는 유니세프와 스웨덴 적십자사, 세이브 더 칠드런, 프랑스 고단체 프리미어 어전스,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 아일랜드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 등 6개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평양에서 이달 초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 학술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행사에서는 북한 측 관계자들과 외국 학자들이 산림 경영과 농업 관리 등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박경애 교수를 김정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번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 학술 회의를 주관하셨는데 이 네. 학술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이 논의됐습니까? 이번 그 학술 회의를 제가 조직을 하면서 특히 그 6개 분야에 관한 그 주제들을 논의했으면 했어요. 기후 변화, 또 산림 경영 문제, 또 농업 관리 문제, 폐기물 처리, 물 자원 관리, 또 관광 개발 분야, 이러한 그 6개 분야에서 지속적 발전에 관한 그 지식과 또 경험들이 그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2013년하고 14년에 그 경제 특구에 관한 회의를 평양에서 경제 특구에 관한 국제 회의를 2번을 조직했는데요. 그걸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그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또 환경 문제도 같이 생각하면서 하는 그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환경 훼손을 피하면서 어떻게 경제 개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2가지 전략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었고, 그 유엔이 그 정의한 지속 가능한 발전, 즉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그 충족시킬 그러한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이런 그 발전 전략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그 회의를 해보자 하는 것을 이제 그쪽하고 그 북측 관계자들하고 작년에 갔을 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뭐 아주 좋은 의견이다 해서 이제 저희가 거의 1년간에 걸쳐서 준비를 한 회의였죠. 그럼 북한 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나요, 주로? 주로 환경성에 그 속해 있는 분들하고 또 환경 문제 전문가들, 또 여러 대학에서 환경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그 학자들, 각 분야에서 그 환경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그 환경 쪽 문제를 그쪽에서 굉장히 그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석자의 몇몇만 봐도 정부 분야에서만 해도 한 16개의 그 성이나 또 이제 정부에 속한 그 여러 연구기관들이나 이런 분야에서 이제 참석을 하신 분들이 많았고 또 학자들도 많이 오셨고 해서 저희가 워낙은 한 100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외국에서 들어간 16명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까지 합쳐서 거의 140명이 넘는 1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것만 봐도 그쪽에서 그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는 그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적극적인 이게 이제 유엔이 제기한 그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것으로 제의된 것인데 북한도 그 적극 참여의 그 의지를 보여왔고 또 올해 그 2016년에 그 174개국이 서명한 기후변화 협정 파리 협정이라고 하죠. 여기에도 가입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그 또 지구 환경 보호에 적극 이바지하겠다 이러한 점을 이제 피력을 해왔고 뭐 구체적으로 2024년까지 연간 그 1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능력을 키우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왔습니다. 북한 쪽 참석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까? 뭐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조직할 때에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국제 외국 그 학자들이 12명이 발표를 하고 또 저쪽에서도 12명이 발표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명의 그 스피커가 있었는데 6개 분과에서 이제 많은 토론 중에서도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했을 때 우선 에너지 관계는 이제 자기네들의 경우에 그 태양광, 솔라 에너지의 그 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점도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농업의 경우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유기농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그 유기농의 경우에 그 수확량이 줄어드는 문제, 뭐 유기농을 하면 수확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했나 하는 데에도 또 관심을 많이 보였고요. 또 이제 그 산림 같은 경우에 이제 그쪽에 산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산림 같은 경우에 그 병충해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거에 관한 그 여러 가지 그 열띤 토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학술 회의에 외부에서 외국 학자들이 많이 참가한 걸로 소개해 주셨는데 이분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외국 학자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제가 이것을 조직하면서 8개 나라, 그 북미, 유럽, 아시아의 그 8개 나라에서 그리고 또 유엔에서 16명이 이제 전체 참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학술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만 따로 모아서 한 1시간 반 동안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첫째로 북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또 환경 분야에서 일하는 관료분들의 그 환경에 관한 지식 수준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높았다. 굉장히 놀랬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우리 그 자기네 학교에서 같이 공동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회의를 하는 기간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배우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 그 아주 인상적이었다 하는 말씀들도 했고 그분들의 그 지식 수준이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 연구 같은 거를 좀 했으면 한다. 그런 것을 좀 조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이번 학술 대회 기간 중에 평양에 머무신 것으로 아는데 요즘 평양 상황이 어땠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제가 10월 10일 날 그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뭐 작년에 그 70주년을 아주 굉장히 크게 북한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이번 기간 동안에는 뭐 굉장히 차분하다. 제가 이런 그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저희가 이렇게 평양에 도착을 했을 때에 고려 호텔에 묵었었는데 정말 사람이 고려 호텔에 많고 방이 다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방문객들이 많았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평양의 이제 그 투어리스트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평양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거는 이 여명거리라든가 저희가 또 김일성 종합대학도 방문을 했는데 종합대학도 마찬가지고 건물들은 뭐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KPP Knowledge Partnershi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북한 인사들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 초청해 시장 경제를 가르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6명의 매년 그 6명의 경제 경영 북한의 경제 경영을 가리키고 있는 그 교수들이 저희 학교에 6개월 동안 방문을 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과 똑같이 여기에서 이제 자기 전공 분야의 과목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6분이 7월 달에 오셔서 지금 12월 달에 돌아가시는 계획으로 강의를 듣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6년째인데 지금까지 이제 36분의 학자들이 저희 학교를 교수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6분은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날리지 쉐어링 프로그램이니까 날리지 쉐어링을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문학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평양에서의 국제회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작년에 저희가 한 것처럼 해외 현장 학습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그 날리지 그 지식을 교류하고 또 협력하는 이러한 것을 해오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려는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박경애 교수였는데요. 이달 초 북한 평양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 학술 회의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는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본 방문을 앞두고 출국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강대국들을 대상으로 직설적인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에서 당 수뇌부 후계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중국을 방문하고 이제 일본으로 향하는데 앞서서 기자회견을 했군요. 네.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기에 앞서서 마닐라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예. 회견에서 미국에 관한 강경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고요. 중국에 대한 견제와 함께 일본에는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네,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주에는 미국과 결별하겠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강경 발언을 했군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오늘 회견에서요. 나는 미국의 애완견이 아니다라면서 어떤 외국 군대도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렇게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면서요.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미국은 필리핀과의 방위 협력 확대 협정,
EDCA를 잊어야 할 수 있다면서 필리핀군 장병들 외에 어떤 외국 군대도 보이지 않는 날을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사이의 방위 협력 확대 협정, 이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 미군이 필리핀에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협정인데요. 네. 미국과 필리핀 두 나라 국방장관이 지난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미군 주력 부대가 지난 1992년 철수 이후 다시 필리핀에 주둔하게 됐습니다. 예.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이 최근 이 방위 협력 확대 협정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데요. 예. 전임 정권 국방장관들끼리 맺은 협정을 현직 대통령인 자신이 얼마든지 무효화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을 해왔고 이달 초에도 이 미국과 체결한 이 협정이 과연 유효한지 재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필리핀 측에서 이렇게 협정을 무효화하면, 다시 말해서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없애버리면 미군은 철수를 해야 하는 그런 건가요? 예, 법적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이전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이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1991년에 미군 기지 이용 기간 연장 협약이 필리핀 의회에서 거부돼서 바로 그 이듬해 미군이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에 있을 때 보인 태도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방문 기간 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좀 자제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좀 양해하는 듯한 태도였는데요. 예. 오늘은 또 달랐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무효라고 판결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중국에 견해하고 또 배치되는 발언을 한 건데요. 예. 그러면서 남중국해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를 해서 나중에 이 문제를 또 중국과의 어떤 협상 카드로 사용할 그런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 이어서 내일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해양 안전 보장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할 예정이라고 말해서 네. 이 남중국해 관련 양국 공조를 주요 의제로 삼을 의사 표시도 했습니다. 내일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많이 얻어낼 것을 희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상의 성공적인 나라 가운데 철도 없이 발전한 나라는 없다면서 남부 민다나오 섬 주요 도시를 잇는 철도 노선을 정비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일본의 교도통신이 이 아베 총리가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농업 개발 자금으로만 한 50억엔, 미화로 한 4,800만 달러 차관 제공 등 다양한 경제 지원책을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일본 총리가 미국과 필리핀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할 거란 전망, 일본 언론들에 전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나흘 일정으로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는데요.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 이른바 육중전회라고 하는데 예. 이 두 가지 주요 의제가요. 반부패 개혁 제도화, 그리고 당 수뇌부 후계구도 인선 문제인데요. 예. 관영 언론하고 중국어권 매체들이 어제 회의 개막 직후부터 이 두 가지 의제의 윤곽을 차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반부패 개혁제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반부패 규정으로 평가되는 이 당내 정치 생활 준칙이 이번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인데 예. 그 내용은 먼저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전원에 대해서 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인척의 재산 현황 신고를 의무화하고요.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보유 여부도 등록하도록 강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밖에 당과 정보 관리들의 뇌물 수수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해서 접대와 금품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그런 규정도 포함됩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런 가운데 반부패 개혁과 관련돼서 시진핑 주석의 어록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군요. 네,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요, 오늘자에서 3년여 동안 시진핑이 이 반부패 관해에 펼친 5가지 논조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보냈는데 예. 이 시 주석의 반부패 개혁 관련 발언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반부패는 권력 투쟁을 위한 하우스 오브 카드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네. 이 하우스 오브 카드는 백악관 주변의 권력 암투를 다룬 미국의 드라마 이름입니다. 이 시 주석이 주도하는 반부패 개혁 작업이 정치적 반대파를 솎아내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이 서방의 비판을 의식한 언급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
또 이 호랑이와 파리를 한꺼번에 잡는 건 인민의 요구에 순응하는 일이다. 이런 네. 발언도 했습니다. 여기서 호랑이는 고위직 부패 비리 관리고요. 예. 파리는 하급 비리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언급하신 것들이 이제 반부패 개혁과 관련된 것들이고 이번 네. 육중전에 또 주요한 의제가 당 수뇌부의 후계 구도 이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67세면 새로운 직위에 오를 수 있고 68세면 은퇴해야 한다는 당 고위직 인사 원칙, 이른바 7상 8하 원칙을 폐기할지 여부가 주목되어 왔는데요. 예.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상무위원 7명 가운데 시진핑 주석하고 리커창 총리를 뺀 나머지가 전부 내년에 물러나야 하고요. 예. 이 시 주석의 이 반부패 개혁 운동을 앞장서 진행해온 이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현재 68살인데 유임될 네.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중국 언론은 이번 회의에서 상무위원들은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왕치산 기율위 서기는 지키는 방식으로 이 7상8하 원칙을 좀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일종의 타협안을 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상무위원 가운데 이제 일부가 교체된다면 새롭게 거론되는 인물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공석이 되는 상무위원 5석을 새롭게 채울 사람 가운데 바로 이 두 사람은요. 차기 국가주석과 총리를 맡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예. 어떤 인물들이 될지 현지도 환시에서 관심이 높은데요. 중국 어권 매체들은 천민얼, 구의저우성 서기, 또 후춘화, 광둥성 서기, 순정차이, 충칭 서기가 이 5자리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천석이는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정파죠. 태자당 주류 인물로 시 주석 집권 이후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후석이하고 순석이는 시 주석이 취임한 2012년 18차 당대회 때 정치 국원이 됐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정말 임박했습니다. 딱 2주 정도 남았는데 네. 이미 투표를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텍사스주하고 플로리다주 같이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이 조기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예. 선거 당일에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데 우편을 이용한 부재자 투표도 이미 몇 주 전부터 진행되고 있죠. 예, 미국 동남부 끝에 위치한 플로리다주는 언론들의 주요 경합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죠. 선거 네. 때마다 지지하는 정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경합주라고 하는데 네. 그런 만큼 후보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겠군요.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또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같은 경합주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예. 오늘 이 두 후보가 모두 플로리다주에서 선거 운동을 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미 일요일부터 플로리다주 표심 공략에 주력하고 예. 있고요. 지금 플로리다주의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CBS 방송하고 여론조사 기관인 유가브가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클린턴 후보가 46%대 43%로 3%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예. CNN 방송하고 ORC가 시행한 전국 단위 조사에서도 클린턴 후보가 51%대 45%로 6%포인트 앞서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후보는 어제 플로리다주 템파 유세에서 미국 선거가 조작됐다고 말을 하고요. 여론조사 결과가 또 엉터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여론조사가 주로 민주당원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클린턴 후보가 앞선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건데요. 예. 실제로는 플로리다 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론조사가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후보의 주장인데 네. 어떤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겁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특히 지난 일요일에 나온 ABC 방송 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50%대 38%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트럼프는 특히 이 ABC 조사에 대해서 엉터리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요. 평균 한 6%포인트 정도 클린턴 후보가 앞선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 측은 계속 이제 선거가 조작되고 있고 또 여론조사마저 엉터리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네. 클린턴 후보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클린턴 후보가 앞서 트럼프 후보의 비판에 일일이 반응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제 트럼프 후보를 또 비난은 했습니다. 이날 동북부 뉴햄프셔주 연설에서 트럼프 후보의 자질을 다시 한번 문제 삼았는데요. 예. 이라크 모술 작전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보면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모술 작전과 관련돼서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이제 비판을 한 건데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까? 예, 트럼프 후보가 지난 주말 유세에서요.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 모술 군사 작전에 대해서 완전한 재앙이며 미국을 바보처럼 보이게 하는 일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클린턴 후보는 이에 대해서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연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 바다에서 오후에 1.5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고 그 밖 예상은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평안북도는 맑아지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16도, 양덕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16도고요. 안주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수풍 아침에는 9도, 낮 기온 13도, 중강 아침에는 4도, 낮 기온은 10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에는 9도,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내일 구름 많고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은 18도, 용연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 17도, 신계 아침에는 9도, 낮에는 1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흐리지만 함흥과 장진, 풍산은 오후 들어서는 맑아지겠습니다. 해산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8도, 풍산 아침에는 1도, 낮에는 10도가 예상되고요. 장진 아침에는 2도, 낮에는 8도입니다. 운기 아침 기온은 8도, 낮 기온은 12도, 삼지연은 아침에는 1도, 낮 기온은 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날씨입니다. 내일 대부분의 해상이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오후에 3m까지 높게 일고 그 밖에 서해북부는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2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시리아 알레포에서 휴전이 끝난 뒤 전투가 재개된 것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어제 라브로프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시리아 내전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문가들이 알레포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케리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지난주 휴전 뒤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 전투기들에 의한 알레포 공습 재개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휴전 기간 러시아와 시리아가 유엔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 알레포 봉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라브로프 장관은 케리 장관에게 미국은 시리아에서 온건파 반군단체와 테러 분자들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전했습니다. 이라크군이 서부 안바르주 루투바 지역에서 오늘로 사흘째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곳은 이라크군이 ISIL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모술에서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루투바 지역의 전투는 ISIL이 모술 탈환 전투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존 도리언 국제연합군 대변인은 루투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군은 이 과정에서 ISIL 수송 차량에 공습을 가하는 등 이라크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ISIL은 지난주에도 모술에서 서남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북부 키르쿠크를 공격해 이틀간 적어도 80명을 살해했습니다. 터키 경찰이 지난 7월 실패한 쿠데타 이후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수감자 고문에 이용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가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는 터키 경찰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13건의 고문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고문 유형으로는 구타와 수면 박탈, 성폭행, 살해 위협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단체의 휴 윌리엄슨 유럽 중앙아시아 담당관은 터키 정부가 고문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학대하도록 사법당국에 백지 수표를 줬다고 비난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주로 군인과 교육자, 법조인 등 3만여 명을 쿠데타 관련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주 중국에 이어 오늘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흘 일정의 일본 방문 중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농업 분야 투자를 위한 4,800만 달러의 일본 차관을 지원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또 2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협정도 체결할 전망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아베 총리는 중국에 대응해 자위대의 무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두 정상 간 회담에서는 지역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석유 수입을 남중국해 무역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서남부 퀘타시의 경찰 훈련소에 어제 중무장을 한 자살폭파범들이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 61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무장단체 라시가르 에 장비 알 알라미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격은 어젯밤 자정 직전 경찰 훈련소 시설 내 기숙사에 공격범들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격범들은 곧바로 여러 명을 인질로 잡고 대치했으며 이어 현장을 포위하고 내부로 진입한 파키스탄 군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양측 간 총격전 가운데 공격범 2명은 자살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태국 남부 파타니주의 한 야시장에서 어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태국 남부 지역은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이 지난 10여 년간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서 남부 관광지들에서는 2달 전에도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태국인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로이터 통신에 오늘 폭탄이 시장 국수 가판대 인근에 장착돼 있었으며 폭발로 여성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